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이렇게 될 조짐은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도 수습은커녕 전혀 변명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두고 24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정 비서관 기용 경위 등을 놓고 아쉽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소장파 모임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 전 당 비전전략실장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간언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하고 충성시 믿는 참모가 필요할 텐데 정호성 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납득이 잘 안 되기는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정 전 비서관 발탁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누가 봐도 이상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당은 대체 왜 있나요? 그저 대통령 방탄하고 본인들 이익 챙기는 게 목적인 것이죠?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과를 놓고 평가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구속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을 자신을 보좌하는 참모로 기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시즌2라며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하고 기용까지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돈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혁 수석 대변인은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을 그것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 복권해준 정 비서관을 재활용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보당은 문고리 3인방이 윤고리 3인방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으며 정의당은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정부 따라가기를 한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박근혜 앞에 설설기기 바빴습니다. 한동훈이 총선을 보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총선 전에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데 말이 보수지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18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자나 찾아온다고 받아주는 자나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까?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30분 동안 예방했습니다. 예방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윤재호 권내대표,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 등 여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나를 잡아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분이 만난 걸 언론을 통해 봤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유 후보가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지난번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마지막 남은 극우 꼴통들이라도 모으기 위한 발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화 요청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먼저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좁혀서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에 무척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실장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 특위가 다시 모여서 쟁점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에는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의 대화와 협치 요청을 정치적 꼼수로 치부하고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안 관련은 국회에서 여당이 대응을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 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연금 개혁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제로 꺼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만으로 결론을 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여당을 패스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건 영수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려는 건 마치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해서 연금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서 계속 숨고 피하는 건가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와 이직들도 스스로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언제까지 그 권력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단한 오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